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세요? 손미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었어? 어떻게 책 제목을 이렇게 보통의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착하고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스스로 거예요. 지금부터 내 그거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쓰신 책 제목이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라는 제목 때문에 손미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었어? 맞아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막 세계를 누비고 뭐 직업도 몇 개씩 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놀라시는 분. 또 아니면은 제 주변 분들은 야 이렇게 네가 마음고생하는지 몰랐어. 네. 미안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막상 책을 읽고 보시면 아마 이게 지금 내가 불행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마음속에서 좀 이제 좀 쉬고 싶어 나를 좀 봐줘라고 하는 그 외침을 제가 그 어느 날 딱 자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 마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고 외부의 어떤 그뭐 폭풍우나 흔들림이 있어도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서 어느 날 진짜 이 어두운 터널에서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와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막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하여간 앞에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일 수 있겠다. 이걸 내가 공유해야겠다. 어느 누구도 요즘에 뭐 소셜미디어에 막 좋은 사진만 올리고 항상 예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한 것처럼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그 힘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용기를 얻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좀 사람들하고 나눠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친다고 제 마음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걸 무시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팍 놀라면서 언제든지 삶이 끝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오만하게 현실을 다 허비하면서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서 막 뒤로 던지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지에서 거기서도 며칠 쉬면은 괜찮을 거라고 자만했던 저에게 제 마음이 아니야. 나 너랑 이제 말하기 싫어. 나 불행해. 나 삐졌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그대로 카피로 저희가 가져온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진짜 그 자기 삶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오는 그런 어떤 신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런 시그널, 그런 신호를 이렇게 감지하고 이 한마디로 이제 가다가 멈추는 거죠.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손 작가는 다 이렇게 그런 모멘텀이 이렇게 딱 왔을 적에 결국은 마음하고의 그런 그 문을 열고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딱 잡은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모멘텀을 감지하거나 또 이렇게 감지를 해도 진짜 우리 손 작가 하신 것처럼 누구를 찾아가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또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소화해서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도 하고 이런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뭐 보통의 사람들이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그걸 생각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달릴 때는 힘든지 몰라요. 마라톤을 뛰는 맞아요. 사람들이 발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뛰다가 결승선을 넘기고 나서야 내 다리에 뭐 쥐가 났네, 어디에 뭐 어딜 다쳤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간호사가 일생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을 다 모아서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녀가 하는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그 문턱에 섰을 때의 이야기들을 보고 그녀가 깨달은 것은 모두가 비슷한 후회를 하는구나. 약속한 것처럼 마치 진짜 뭐 각본에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은 후회를 하더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남의 삶을 살았지?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네. 계속 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그런 신호들이 있어도 모르고 달리다가 그 교통사고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삶의 이벤트인데 이렇게 네. 막 교통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손 작가께서 좀 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멈출 수 없는 그렇죠. 그냥 보통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시그널을 좀 이렇게 포착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까? 그런 모멘텀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번아웃이 될 때까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오버차지가 될 때까지 막 1년씩 휴직하고 어디 떠났다가 그리고 또 완전히 번아웃이 될 때까지 또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면 또 다시 한 달, 뭐 2달, 석 달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막 선언도 했다가 막 이런 일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죽도록 달리다가 지쳤을 때 나를 조금 그 달래주는데 제 자신을 마음, 정신, 몸으로 구분했을 때 저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얘가 또 이러는구나.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은 일상 속에서의 미니 휴가를 실천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5분, 10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의미를 부여해서 예를 들면은 뭐 커피를 혼자 마신다, 아니면은 좋은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은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한다 할 때 그냥 나는 커피 마실 거야, 뭐 음악 들을 거야, 산책 갔다 와야지가 아니라 자기 혼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휴가. 지금 한 20분은 오늘 나의 휴가야. I'm gonna be on my vacation.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그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상태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감정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지금 좋은 상태구나 아닌구나를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야, 그거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 그렇게 치열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작은 휴가를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주는, 그래서 뇌가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실제로 맞아요. 이루어할 수 있는, 그게 일종의 그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마인드풀니스 혹은 명상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 없다 하시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5분만 있어도 되거든요. 5분이라는 시간 있죠. 우리가 그렇죠. 소셜미디어에다 쓰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휴대전화 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맞아요.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전 요즘에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제대로 명상하는 게 귀찮으면 그냥 누워서라도 요즘 그런 좋은 앱 같은 것도 많고 네. 프로그램들 많고 뭐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런 그 목소리를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서는 차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은 뭐 오늘 목은 어제보다 좀 뻣뻣하던 게 좀 나아졌네. 근데 오늘 허리는 조금 아프다. 오늘 좀 발가락이 저려. 뭐 이런 거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생각도 지금 어디 머무르고 있는지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한번 읽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 그렇게 하고 나서 잠드는 하루와 막 전화기로 다른 뉴스 보다가 잠드는 하루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추합니다. 진짜.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이전에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치열하게 정열적으로 살았던 그런 그 손미나의 삶, 그때 행복, 뭐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지금 또 그 생각하시는 행복, 네. 네. 좀 의미가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아,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네.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선 음. 그 제가 말하는 뭐 마음의 소리를 듣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행을 가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여정을 통해서 떠날 필요가 없었구나.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온 파울로 코엘류 그 연금술사 그 소설 속의 목동처럼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화해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대는 내 마음이었는데 내가 어딜 그렇게 딴 데 돌아다녔지? 내 마음이랑은 내 방 안에만 있어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만 알면 사실은 다른 많은 장치들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현재 속에 붙잡아 놓고 의식적으로 살 수 있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지만 훨씬 더 이펙티브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제 개인적인 삶의 그 질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게 된 게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뭔가 익사이팅한 일들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잔잔한 호숫가의 물처럼 편안하게 있는 상태? 그런 게 행복 같아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파워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삶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기쁨을 내가 희생하면 성공이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닌 거죠. 그 두 개가 그렇게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현재의 행복을 희생한다고 해서 성공이 저쪽 멀리에서 나 여기 있어 라고 기다려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두 개는 별개라는 거.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성공은 사실은 어떤 그 기준을 같이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 지금의 저는 모두가 또 다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돈을 얼마 버는 게 성공이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행복하고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세요? 저도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자서전을 한 권 썼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그 자서전의 넘버 2를 좀 집필을 해볼까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미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성공이 뭘까, 성공의 그 정의, 데피니션은 뭘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때 저도 깨달은 바는 그 성공은 각자의 성공인 거죠. 각자의 삶에서. 그래서 저의 성공의 그 데피니션은 내가 굉장히 의미 있다. 내 삶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 말고 남들한테 어떤 그 가치를 주는 또는 남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게 난 나의 성공이다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평생 뭐 30년 넘도록 이제 큰 조직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30년을 하루같이 그런 그 에너지와 그런 뭐 그야말로 열정으로 지침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결국은 매일 제가 잠에서 깨어서 와가지고 하는 일이 제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삶의 가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삶, 남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 근데 HRD가요, 결국은 남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일이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제 삶에서 제가 성공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저의 일이었고, 그 일이 제가 삶의 미션으로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하고 이제 딱 합치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자서전에 이제 성공의 단계라는 것도 이제 그런 성공의 데피니션으로 했고, 지금은 성공의 좀 나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삶이나 아니면 제가 살아온 모습, 또 우리 손작가도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정말 오늘 너무나 훌륭한 그런 나눔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 손작가나 저나 이제 우리들이 살아온 삶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커리어였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미 들어선 그런 후배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면은 그 자체가 좀 행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지금 위기라고 난리들을 치는데 우리 손 작가만 유일하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